안녕하세요. IT Always Right 이돌라이트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 몇십 년 동안 개발해서 기술의 정점에 올려놓은 내연기관 차를 버리고 도로 위의 컴퓨터인 전기차를 처음 단계부터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석유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바로 탄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탄소는 비금속 원료로 공기 중에서 태우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산화탄소가 되는데요. 식물은 이렇게 공기 중에 나온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탄수화물로 식물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물은 이런 식물의 유기물을 흡수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몸을 만드는 유기물 안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아주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온실효과의 1등 공신인 기체입니다. 그럼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이용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온실효과가 그 도를 넘어서 너무 따뜻하게 돼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넘어서 해수의 흐름까지 바뀌고 지표면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일명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기와 해수의 흐름까지 바뀌고 지표면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일명 지구온난화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탄소 배출은 정말 사라질까요? 같은 말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면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할 수 있을까요? 조금 놀랍게도 IT 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탄소 배출량도 엄청나고 늘어나는 속도는 더 엄청납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글로벌 컴퓨팅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서 4%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항공산업 전체인 2%보다 훨씬 많은 수치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IT 업계는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할까요? 대부분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곳,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엄청납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기반하지 않은 서비스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중에 1분 아니 1초도 꺼지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데이터 센터만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4시간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열을 잡기 위해서 냉난방 장치가 계속 가동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집에 작은 컴퓨터 하나만 켜놔도 열이 많이 나죠. 저 컴퓨터 하나도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인터넷 세상 속에 그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 것, 예를 들면은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구글, 모든 쇼핑 정보들이 저장된 아마존, 모든 SNS 정보가 저장된 페이스북,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정말 엄청나겠죠? 그럼 이렇게 많은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게 되겠죠. 세상을 바꾸는 힘, IT가 이렇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IT, 그린 IT입니다. 그린 IT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는 IT 기기나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그린 IT는 빅테크 기업들부터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도 다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실제 사례와 몇 가지 방법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그린 IT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세계 빅3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저 데이터 센터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일명 나틱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실험은 북해의 차가운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넣어서 자연 냉각이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입출력과 연산에 필요한 전력은 조력 또는 파력을 이용해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완벽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안정적인 공기 흐름을 구현했기 때문에 지상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고장률도 8분의 1로 낮췄다 라고 밝히면서 첫 실험이었던 스코틀랜드의 12배에 달하는 해저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열도 열이지만 큰 곳은 대지의 한 몇십만 평씩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저에 설치를 한다면 대지 면적도 정말 아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비록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넣지는 못하지만
항구 도시 주변에 설치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새로 짓고 있는 신사옥에는요, 신개념 태양광 패널인 용해 비늘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약 9만여 개의 태양 전지판이 탑재되어 있고 구글에서 쓰는 전력의 40%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자가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애플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했는데요. 이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요 4회사가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양이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개념을 넘어서 당장 효율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엄청난 투자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이겠다는 목표로 엄청난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기업들이 이런 그린 IT적 행보를 보여준다면 하청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린 IT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메일이나 다 읽은 메일을 삭제해주는 건데요. 너무 간단하죠? 보통은 스팸 메일이 정말 많이 오고 이벤트성, 광고성 메일도 정말 많이 오고 거기에 업무 메일이 와도 좀 읽고 그대로 쌓아두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런 메일들이 바로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서 지워지지도 않고 계속 떠돌게 됩니다. 에이, 메일 몇 개 지워서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마치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력하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요. 전 세계 메일 사용자가 23억 명 정도 되고 이 인원이 정말 많이도 말고 매일 딱 50개씩만 지우면 전기 2억 7,600만 kWh가 확보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시죠? 1시간 동안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효과라면 감이 조금 오시나요? 두 번째로는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나 음악, 드라마 콘텐츠를 이용할 때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고요. 같은 콘텐츠를 또 이용하게 될 때도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영상을 시청할 때 밝기를 조금 낮춰서 본다거나 자주 가는 사이트는 계속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에 넣어주고 이용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찾아서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그린 IT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 지속 가능한 IT, 그린 IT였습니다. IT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IT Always Right 이돌라이시였습니다.